문제 3번 결산정리분계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의 1번입니다. 자, 당사는 4월 1일에 공장의 1년치 화재보험료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 6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성급비용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다 내년도 게 아니죠, 여러분.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면 9개월치는 올해 보험료니까 450만 원은 올해 보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입력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2월 31일자로 들어가서 해볼게요. 자, 차변의 보험료. 자, 지금 문제 보시면은 공장의 보험료니까 500번대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450만 원 넣어주시고, 자, 대변에는 뭘 줄이시면 되죠? 그렇죠. 성급 비용.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결산일에 매도 가는 증권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취득은 작년 10월 17일 날 취득을 했고요. 1700주를 취득을 했고 한 주당 3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자, 24년도 작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2만 5천 원 떨어졌어요. 그러면 평가 손실을 인식을 했겠죠. 그죠? 자, 평가 손실을 얼마 인식했을까요? 평가 손실을 여기 보시면은 850을 잡았을 거예요. 그죠? 5,000원에 1,700주 곱하면 850이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로 잡혀 있을 건데, 자, 올해 25년도 12월 말일 날 올랐죠. 34,000원 올랐습니다. 그러면 25,000원에서 34,000원이 됐으니까 한 주당 9,000원이 이익이 났고요. 지금 1,700주니까 총 1,530만 원이 매도가능 증권이 증가한 거죠. 그럼 이때 이 1,530만 원을 다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 그렇죠. 평가 손실을 우선 상계해 주시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평가 손실을 우선 상계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평가 이익으로 잡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분개를 해 보실게요. 자,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매도 가능증권 178번이 1,530만 원이 증가했고요. 자, 그럼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이미 잡혀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금액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850이었죠. 850을 먼저 상기해 주시고요. 그러고도 부족한 건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3번이에요. 25년도 이익이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12월 31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계정을 정리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아래 주어진 자료만을 이용해서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를 보니까 조금 여기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자, 대변했던 부가세의 소금을 차변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차변했던 부가세 대금을 대변으로 정리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납부해야 될 세금이 나왔어요. 자, 우리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과 공가로, 또 전자신고 세액공제 받은 것은 자비익으로 처리 대변에 잡아주시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렸던 거는 요 2번이에요. 자, 지금 이익이 확정신고에 대한 것인데, 이익이 예정신고 때 환급받지 않은 금액이 170만 원이 있었대요. 그거는 미수금으로 차변해놨대요. 그러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내는 거니까 차변했던 이 미수금 요걸 대변으로 상기하고 나머지를 미지급세금으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분계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자, 일반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우선은 대변했던 예수금을 차변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자, 문제 보시면 금액이 얼마죠, 여러분? 4,050만 원. 자, 그리고 차변했던 부가세 대급금을, 그렇죠, 대변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3,680만 원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산세 낸 거는 뭘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세금과 공가. 세금과 공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잡아주시고요. 자, 15,000원. 자, 그리고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니까 거의 뭘로 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자비익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비익으로 얼마죠, 여러분? 자비익으로 10,000원인가요? 10,000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럼 나머지가 미지급세금 그러시면 안 되는 게 이익이 예정 때 환급받지 못한 미환급세액 170만 원을 차변의 미수금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럼 그 차변했던 미수금을 대변으로 상기해 주시고요. 나머지를 납부하는 거니까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상기를 하고 나머지를 미지급세금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대차 차익으로 미지급세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케팅 직원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당해년도 4월 1일에 가입하였으며 6천만 원을 운영한 결과 4%의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 자, 이자 수익의 계산은 월 단위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자 계산을 해보면 6천만 원, 지금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인데, 자, 연이자율이 4%. 자, 4월 1일에 가입했으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 기간이 경과된 거니까 12분의 9 하면 180만 원의 이자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것만큼 대변의 퇴직연금 운용 수익, 그리고 차변의 퇴직연금 운용 자산, 급여용이니까 운용 자산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분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서 발생된 이자 수익에 대해서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 자, 그 금액이 180이었죠? 자, 그리고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 수익, 퇴직연금 운용 수익 이렇게 해서 영업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확정 급여형의 경우에는 회사의 운영 자산으로 기록을 하고 이렇게 운영 수익이 발생하면 회사가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결산과 관련된 분계 문제를 같이 다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문제 4번이죠.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 등록 메뉴에 영업팀 최이연 입사일자는 7월 1일로 수정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부양가족 명세 탭을 수정하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해라. 정근무지 자료는 소득명세 탭에 입력하고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부양가족, 신용카드, 의료비 탭에 작성하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완료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먼저 부양가족 현황이 나와 있어요. 최이연이라고 해서요. 자, 세대주고 여성이고 배우자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연말정산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서 최이연을 불러와야 되겠네요. 그죠? 자, 우선은 원천징수 메뉴 안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근데 사원등록에서 입사일자를 25년도 7월 1일로 이렇게 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변환을 하셔서 연습을 하실 건데, 그죠? 여기 아마 연도가 여기 25년도로 안 돼 있으실 거니까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들어와서 자, F2번 눌러서 최이연을 불러오시고요. 자, 그리고 부양가족에서 이제 나와 있는 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본인이 여성 근로자인데 지금 배우자가 없어요. 그리고 직계비속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고요. 그럼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될 수가 있죠. 그때는 한부모 공제를 해주니까 한부모 공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배우자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한부모 공제로 하시면 되는 거죠.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이렇게 직계비속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이렇게 직계비속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한부모 공제를 받으시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보시면은 어머니 김희숙이 있습니다.
자, 그럼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죠. 자, 이름 김희숙이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 지문 보시면 자, 내국인이고 자, 주민번호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53 1021 2021 342. 자, 그러면은 자, 문제 내용 보니까 어머니 김희숙은 1원 근로소득이 5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으세요. 자, 1원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이 합산이 안 되죠. 그러면 100만 원 이하자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경로 5대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누가 있을까요? 자, 자녀. 직계비속 자녀 임희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주민번호 입력하시고요. 자, 주민번호가 151031 그리고 41 412 35 43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20세 이하이고요. 문제 보면 소득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이고 만 8세 이상이니까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자녀 임유한이라고 돼 있고요. 자, 주민번호 190531 30 21 474. 자, 그럼 얘는 20세 이하고 소득이 있다는 얘기 없으니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자, 만 8세 이상이 아니니까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괜찮으실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사원 등록에 가서 수정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이렇게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에서 수정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탭에다가 입력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 부양가족에다가 입력을 해도 사원 등록에 똑같이 이게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다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다 했고, 자, 그래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등록을 하는 거고, 기본공제가 아니면 부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제시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했으니까 지금처럼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료 이번에는 전근무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되니까 전근무지 소득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시면은 자, 우리 전근무지 소득은 소득명세 탭을 눌러서 자, 여기 종전근무지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주식회사 어디라고 돼 있으세요? 선제기획이라고 돼 있으시죠? 선제기획. 그리고 사업자 번호. 자, 507 문제 보시면은요. 81 5567 55567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무 기간은 올해 2025년도 1월 1일부터 2026년도 6월 30일까지 다시 2025년도 6월 30일까지 2025년도 6월 30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거기 문제 지문에 나와 있는 거 이거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총급여 2,400, 뭐 건강보험료부터 해서 이런 4대 보험료 나와 있고, 자, 그리고 합산할 때는 우리가 결정세액을 합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전 근무지에서 퇴사할 때 결정세액으로 정산이 된 거기 때문에 요 결정세액을 더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총급여액은 문제 보시면 얼마죠? 2,400. 자, 그리고 뭐 상여나 뭐 감면이나 비과세 이런 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서 자, 4대 보험. 자, 건강보험료가 얼마인가요? 보니까 여러분 850 800.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는 110 160이죠.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요. 고용보험료는 216 000. 국민연금은 1080 000 이렇게 나와 있는 그대로 잘 보시고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여러분? 소득세. 결정세액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82 390 이렇게 결정세액을 입력한다는 거.
자, 그리고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부분 18,230원, 18,230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입력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에 대한 정부무지 소득을 입력을 해 보았고요. 자, 자료 3번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자, 이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선은 보험료는 기본 공제 대상자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최의원 본인은 당연히 보험료 공제 받을 수 있고요. 자, 어머니 김희숙 거는 기본 공제 대상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제 받을 수 있죠. 자녀에 대한 건 어때요? 둘 다 기본 공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부양가족 탭을 눌러서 자, 첫 번째 누구부터 있습니까, 여러분? 자, 본인 최희원 거부터 최희원의 자, 일반 보장성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금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으세요, 여러분?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라고 나와 있었어요, 아까. 자, 그래서 20만 원 국세청 란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금액은 20만 원. 자, 그리고 종료 눌러주시고, 자,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최희연 말고 문제 보시면 김희숙 선택해 주시고, 기본 공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보장성 보험료는 가능하죠. 자, 들어가서 국세청 자료에다가 5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누가 있죠, 여러분? 임희연, 임유한, 임희연, 임유한이 있습니다. 임희연 더블 클릭해서 자, 임희연 15만 원 엔터. 그리고 임유한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해서 15만 원. 자,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의료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제한이 없죠. 자, 여기 보니까 질병치료비 공제 가능하고요. 건강 증진 목적의 의료비는 안 되잖아요. 이거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자, 어머니의 질병치료비, 실손 의료보험 수령한 거는 따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안경은 가능하긴 한데 얼마까지만 가능해요? 50만 원까지만 가능하죠, 여러분. 요 금액은 50만 원까지만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임요한 자녀의 질병치료비도 가능하니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의료비 탭을 누르신 다음에 자, 같이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F2번 눌러서 자, 첫 번째 우리 의료비부터 최희연부터 한번 볼게요. 자, 국세청장 자료라고 했고 자, 금액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얼마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160만 원만. 건강 증진을 위한 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또 F2번 눌러서 김희숙 어머니 거 국세청 자료라고 했고 자, 질병치료비 750만 원인데 자, 실손 의료보험 수령한 게 230이니까 실손보험 받은 건 따로 입력해서 이제 의료비 공제가 이건 안 되는 거죠. 보험금 타먹은 거는. 자, 또 임의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 임희연 국세청 자료이고 자, 금액이 얼마인가요? 자, 안경을 80만 원에 샀지만 안경 콘택트 렌즈는 50만 원까지만 되는 거니까 요 한도 내의 금액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누구 있어요? 임요한. 자, 임요한은 160만 원 질병치료비니까 당연히 공제가 가능하죠. 이렇게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보니까 교육비인데요. 자, 직계존속의 일반 교육비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어머니의 방통대 교육비 안 된다. 자, 자녀의 방과 후 가정 수업료. 자, 학원 수업료 될까요? 임희연은 자, 여기 뭐 프로그램 들어가서 보면 임희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안 되죠, 여러분. 그죠? 취약전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원 수업료는 안 되는 거고요.
자, 방과 후 과정 수업료는 가능하죠. 그죠? 이건 가능하고, 자, 임요한 유치원 수업료 가능하죠? 자, 근데 임요한 같은 경우에는 취학 전 아동이니까 요 학원비도 가능하네요. 그쵸? 자, 그럼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부양가족 탭에서 교육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 문제 보시면은 기미수고는 안 되는 거죠. 입력하시면 안 되고, 직계존속의 일반 교육비는 안 됩니다. 자, 자녀, 임희연은요?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 교육비 국세청 자료에다가 90만 원. 자, 그 다음에 초중고니까 2번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학원비는 안 됩니다. 취학 전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요한 같은 경우에는 자, 유치원 수업료 가능하죠? 그래서 국세청 란에다가 280만 원 입력을 해야 되고요. 208만 원인가요? 예. 그리고 학원 수업료도 가능하죠. 취학 전 아동이니까. 그럼 208만 원 더하기 120만 원 더하면 328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328만 원을 입력하시고 1번 누르시면 취학 전 아동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비 입력 완료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신용카드네요. 자,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 자, 학원 수업료는요, 카드로 사용하시면 카드 사용액으로 인정해 줍니다. 현금 영수증 500만 원인데 전통시장에서 쓴 거는 따로 입력을 해야 되겠고요. 자, 의료비 지출액은 다 신용카드로 인정되니까 의료비 카드로 낸 거를 빼시면 안 됩니다. 신용카드에 포함해서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신용은 신용카드 탭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보시면은 3,500만 원 신용카드 학원비 480만 원 포함된 것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신용카드 쪽에다가 얼마 입력하면 돼요? 3,500 입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은 500만 원 썼는데 이 중에 전통시장에서 200을 썼으니까 전통시장에 쓴 거는 전통시장에다가 입력하시고, 그리고 현금 영수증 안에다가 자, 현금 영수증은 얼마를 쓴 거예요? 그러면 300만 원을 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또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다른 건 없죠. 그죠? 다른 건 없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연말정산 하는 것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아, 그리고 한 문제가 더 있죠, 여러분. 네,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자, 그 다음에 요 다음 문제. 자, 문제 4번에 1번 연말정산하는 거 해봤고 2번은 전자신고 하는 거죠. 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원천징수 이행 상환신고서 작성 및 마감하고 전자신고를 수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 상환신고서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9월달, 지급도 9월달, 사업소득 쪽에 300과 9만원. 요걸 입력하고 마감하시고, 그리고 전자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자유롭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1, 2, 3, 4, 5, 6, 7, 8로 할게요.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죠. 자유롭게 하라고 했으니까. 자, 요거 입력한 거는 이제 마무리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원천징수 안에 원천징수 이행 상환신고서로 가서 자, 문제 보시면은 이제 9월 달 거를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하는 거니까 기속도 9월, 지급도 9월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직접 이제 주어진 값을 입력하는데 사업소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업소득 쪽에 A25번 여기네요. 그죠? 여기에 한 명이고요. 300만 원. 자, 소득세는 9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자료는 없으니까 이렇게 입력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감 눌러주시고, 마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전자신고로 들어가시고, 자, 지금 납세자 자진신고 선택해 주시고, 자, 9월부터 9월. 그럼 이렇게 마감한 게 뜨죠? 그럼 요거 체크된 상태에서 제작 눌러주시고, 자, 그럼 비밀번호는 아무거나 하라고 했어. 자유롭게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해답에다 그냥 1, 2, 3, 4, 5, 6, 7, 8 이렇게 했어요. 1, 2, 3, 4, 5, 6, 7, 8. 또 확인도 1, 2, 3, 4, 5, 6, 7, 8. 이렇게. 자, 문제에서는 비밀번호 자유롭게 하라고 했으니까 뭐 다르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홈택스 바로가기 눌러서 자, 안내 절차 나오는 거는 닫고요. 파일 불러오는 것부터 찾아보기 눌러서
자, 여기 C 드라이브 쪽에 맨 밑에 요 한 건이 있을 거예요. 요거 클릭하고 열기 하시고 순차적으로 클릭, 형식 검증하기. 자, 1, 2, 3, 4, 5, 6, 7, 8 저는 이렇게 했으니까 입력하신 비밀번호 입력하고 결과 확인, 내용 검증하기, 내용 검증 결과 확인, 전자 파일 제출, 전자 파일 제출하기. 요 제출하기까지 꼭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출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원천징수, 전자신고 하는 것까지 봤고요. 또 다음 교시에서 뵙겠습니다.